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연인과 압록강을 건너 연안까지 걸어갔던 박진홍.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로 알려진 서대문 형무소 옥사에 가면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는데 그중 박진홍과 이유정이 소식을 모른 채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돼 치료방에서 제외하는 모습에 석고상이 있습니다.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동창이기도 한 박진홍과 이유정은 1930년대 이래 혁명적 노동운동에 뛰어든 대표적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인데 안재성의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관술은 박진홍에게 사람을 보내 노량진에서 만나기로 했다. 1937년 7월 1일이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선생과 제자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절친한 동지인 두 사람은 일반적인 접선 시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노량진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상도동을 지나 신림동을 거쳐 다시 신길동에서 대방동까지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관술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전설적 인물의 하나인 이재호와 함께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었고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겸 총무부장을 맡아 일하면서 박헌영 다음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 이관술이 이재호의 피검과 함께 진행된 6개월여의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조직 재건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감옥에서 가출옥한 박진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혁명을 함께한 박진홍. 박진홍은 1914년 한북 명천 출생인데 명천은 빼어난 경관의 칠보선으로 유명하며 명태의 기원과 관련된 고장으로 명천의 태씨가 잡은 고기라 명태라고 부르게 됐다는 설이 이원의 임화일기에 등장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남달라 그녀의 교육을 위해 집안은 경성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학비를 벌려고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녔습니다. 동덕여고부 역사교사 이관술을 만난 것도 이때로 이관술의 영향을 받은 박진홍은 광주학생운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주의자가 됐고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동덕여고부에서 박진홍에게 영향을 준 교사 중에는 조선어학회의 한글학자 신명균도 있었는데 신명균은 1940년 11월 일제의 모욕적인 창씨 개명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진홍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해 매일신보는 박진홍에 대해 동덕여고부 개교 이래 제1가는 성적이었다고 전하는데 그 시절 박진홍에 관련해서 여러 일화가 전해집니다. 학교 교실에서 공부할 때마다 늘 선생에게 질문을 잘하기로 유명했으며 어떤 때는 선생에게 질문에 선생으로부터 시원치 못한 답변을 들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기 자신이 일어서서 유창한 내용으로 설명까지 해 선생을 무안케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매일신보 1937년 4월 30일 광주학생운동 1주년을 맞아 시험에 하얀 백지를 내는 백지동맹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김백화라는 애가 시험을 써 내려갔어요. 나중에 왜 써 내려갔느냐고 하니까 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모르니까 못 써 내려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면 왜 못 써 내려갔겠느냐고. 그래 나는 몰라서 못 써 내려갔다 치자. 그럼 박진홍이는 몰라서 안 썼겠느냐고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싸움 나기도 했어요. 독립운동가 이유정의 나의 이야기 2009년 2월 28일 EBS 특집 기획. 이 학교에는 사회주의 운동가 이관술이 있었고 박진홍은 동덕여고부 개교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둔 우등생이었는데 4학년이던 1931년 6월에 학교 건물의 신축 문제를 제기하며 동맹휴학을 주도했습니다. 박진홍은 동맹휴학을 주도했다고 퇴학을 당한 후 용산제면회사, 대창직물, 대창고무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동료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면서 학생운동 비밀조직인 학생독서회를 조직해 이끌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동덕여고부 4학년 학생이 체포되면서 7개 학교가 연합해 만든 학생운동 조직인 알레스협의회가 노출되자 박진홍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박진홍은 1930년대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던 이재호의 부인으로 1944년 이후에는 유력한 서울대 초대 총장감으로 거명되던 국문학자 김태준의 부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박진홍의 일면일 뿐입니다. 1934년 1월에 사회주의 운동에 앞장서던 이재호의 당재건 운동에 연루되어 다시 검거되었다가 그해 5월에 풀려났는데 1934년 8월 초 이재호는 박진홍에게 자신의 운동을 지원할 아지트키퍼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진홍은 필요하다면 그녀 자신이 아지트키퍼가 되겠다고 대답했는데 아지트키퍼는 여성 사회주의자가 남성 사회주의자에게 부부라는 위장 신분을 주고 사회주의 운동의 배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순금은 1933년 4월에 이재유를 만났는데 당시 이재유는 결핵에 걸려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순금은 이재유를 돕고 있었지만 1934년 1월에 체포되자 박진홍이 이재유를 만나 아지트키퍼가 된 것입니다. 박진홍은 1935년 1월에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임신 중으로 이재유를 잡기 위해 심한 고문이 가해졌지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아 1년 동안 감옥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는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엽색 행각을 벌인다고 선전해 동덕 학창시대 유명한 새 짝패 사상선상의 애국화와 같은 기사들이 실렸고 박진홍과 이순금이 애국의 선풍에 휩쓸렸다거나 연적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은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하우스키퍼라고 부르면서 남성 사회주의자의 여자로 보도했는데 정작 후일 체포된 이재유는 그런 사적인 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운동의 동지로만 이들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박진홍은 1937년 5월까지 복역했고 이순금은 그 2달 후에 풀려나자 박진홍을 찾아와 다시 공산당 재건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순금은 결혼지참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박진홍은 그녀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주의자 김순진과 결혼을 준비했지만 그해 12월에 다시 체포되면서 계획이 무산되고 이순금은 1938년 6월에 풀려났는데 1940년부터는 김삼룡과 동거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당시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연애는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지관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사회주의 운동을 혼자 해나가기는 어려웠고 믿을 수 있는 동지와 동거해야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유는 자신이 돌아오는 시간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검거된 것으로 생각해 위험한 문서를 모두 없애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박진홍이 외출하는 경우에는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정했으며 이재유는 박진홍이 귀가하기 전에 집을 나와 망을 보다 박진홍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재유는 몇 번이나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탈출을 해서 일경은 그를 체포해 면목을 세워야만 했는데 1935년 12월에 체포되어 6년형을 받고 복역 중 1944년 10월 고문 후유증으로 옥살을 했습니다. 박진홍도 1937년 12월에 이순금과 함께 체포되었고 1939년 풀려났다가 1941년 다시 체포되었는데 3년의 옥살이를 하고 1944년에 무죄로 방면되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박헌영을 만나 운동을 계속하고자 했지만 그때 김태준을 만났는데 김태준은 경성지대를 나와서 이이승, 조윤재 등과 조선어문학회를 결성하기도 한 국문학자입니다. 김태준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4번이나 어긴 이 여성운동가가 여전히 투지가 왕성하다는 점에 감복했고 그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김태준은 지금은 앉아서 학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뒤로 한 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에 있는 조선인 무장대 화북조선 독립동맹에 합류하고자 했고 박진홍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해방된 조국을 걸어서 돌아왔으나 1944년 11월에 떠나서 중국 내륙 오지에 있는 연안에 도착한 것은 1945년 4월로 압록강을 넘어선 후 두 연인은 걸어서 연안까지 갔던 것인데 1945년 9월 해방 소식을 듣고 다시 걸어서 귀국했습니다. 길을 떠날 때 박진홍은 만삭이라 귀국 도중에 아기를 낳았고 잠시도 쉬지 못한 채 계속 길을 재촉하여 돌아왔는데 갈 때는 5달 걸렸던 길을 아기를 낳으면서 2달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 고난의 왕복은 불가능했을 것인데 김태준은 사회주의자며 학자였지만 조선의 풍습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던 모양으로 박진홍은 해방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집사람도 본거는 식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내가 무얼 쓰면 여자가 저런 걸 쓴다고 퍽 신기하게 여겨요. 우리 부녀 운동이 물론 본건 도덕에 얽매여 버리는 극우적인 현상도 잘못이지만은 너무 가정을 경멸, 파괴하고 남편을 투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좌적인 오류예요. 현 단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단결해서 혁명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박진홍은 사회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로 위에 1946년 독립신보 여류혁명가를 찾아서에 실린 인터뷰를 보면 예의 낙천적이면서도 노련한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집사람이라 부른 박진홍은 스스로를 문학소녀라고 지칭하면서 동덕 때부터 난 문학소녀였고 사회생활이란 그리 오래되지 못했어요.
10년의 감옥 생활을 빼면 이제 겨우 23살이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홍은 귀국한 직후부터 전국 부녀총동맹 문교부장 겸 서울시 위원장, 민전사회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내며 해방전국에서 통일민족 국가 수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박진홍을 짓누르고 맙니다. 먼저 두 번째 남편 김태준이 남노당 문화부장 겸 특수정보 책임자로 활동하다 1949년 1월 국군 토벌대에 연행돼 같은 해 11월 7일 향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김태준은 지리산 빨치산 활동 중에 체포되어 1949년에 사형되었는데 학자로 돌아가 고전을 정리하고 싶다는 최후 진술을 남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노당원이었던 박진홍은 어느 시점에 월북한 것으로 보이는데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됐다는 기록을 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북에서 남노당 숙청 당시 다른 인물과 함께 숙청됐는지 아니면 전쟁 중에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쪽에서 김태준의 운명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박진홍도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는 연인과 압록강을 건너 연안까지 걸어갔던 박진홍이었습니다.